저 같으면 제가 백구형이면 막걸리 뭐 맛 연구소 이런 걸 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관리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백구형은 빠지고 맛 연구소만 이렇게 잘 돌아가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구형은 32년간 뭐 막걸리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 근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빠져. 야, 32년 했는데 35년 하든 40년 하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백구형은 빠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맛을 높이라고. 무슨 막 엄프라는 연구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열람입니다. 영탁 막걸리 19번째 얘기입니다. 영탁 소속사에서 예천양조를 뭐 공갈이나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월 3일에 불송치 결과가 떴다고 하고요. 1월 12일 오늘 되게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예천양조가 입장문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소속사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 두 개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댓글이 제일 많았는데요. 1등 댓글이 이거예요. 예천양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말 많고 탈 많은 영탁. 좋아요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잘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천양조가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선동을 당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식 입장문입니다. 광고 모델이었던 영탁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영탁과 영탁 모친은 오히려 뭐 먼저 고소를 했다. 영탁 측이 직접 나서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사안이다 그래요. 첫 번째 줄 보면요. 영탁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탁의 피해는 뭐 명확합니다. 아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어요. 도덕적으로 뭐 어떻다 이러면서 성재준, 이진호 이런 애들이 엄청 깠다고요. 예천양조가 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뭐 회복 불가능하다 이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천양조가 입은 피해가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매출에 하락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20년에 50억입니다. 2021년에 저 50억보다는 떨어졌겠지. 근데 저 2020년에 이 50억 매출은 오로지 영탁 때문에 생긴 매출이에요. 영탁하고 이제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저 매출은 없는 거라고. 19년 매출 1억이랑 비교를 하면 됩니다. 저거보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딱히 피해를 입은 게 없잖아. 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피해를 입은지 모르겠습니다. 악플러들도 있으면 예천양조가 피해를 입은 거 그걸 구체적인 내역을 좀 써주세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탁과 영탁 모친은 오히려 먼저 고소를 했다 이러는데 오히려란 말을 쓸 게 아닙니다. 영탁과 영탁 모친이 백구형이랑 서울지사장을 고소를 한 이유는 니들이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걸 고소를 한 거예요. 오히려가 아니라고. 일의 순서가 있잖아. 그런 걸 왜 다 빼먹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소인 조사를 할 때 영탁이 직접 나갔다고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 그 두 개는 이미 이진호 방송에서 나왔어요. 요 세 번째 거는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점 무상 요구랑 영탁 홍보관 건물 무상 요구 요것도 허위 사실 내용에 그 고소를 할 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진호가 왜 안 다룬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까지 대질조사까지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그러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죠.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대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분짜리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말이 되려면 그러니까 150억 요구와 대지머리 고사가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무고죄로 소속사를 고소를 하면 됩니다. 영탁과 영탁 모친을 고소를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반대편에서 주장하던 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되려면 무고로 다시 넣으면 됩니다. 예천이 무고죄로 걸고 무고죄 무혐의를 받은 다음에 소속사가 이런 입장문을 냈다고 쳐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사항이 모두 소속사 측의 주장이 뭐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 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쳐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미 많이 얘기했는데 예천 영탁 찐을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뭐 악플이랑 불매운동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매운동이 뭐 실제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영탁 측의 허위 소명 자료로 인해 영탁 팬들과 영탁 관련 유튜버들은 예천양조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대 재생산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잘못된 극성 팬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몇몇 유튜버들은 악의적인 말장난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천양조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뭐 회사의 명예도 실추되었다 뭐 이러네요. 유튜버 얘기를 하네요. 유튜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유튜버는 보겠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뭐 악의적인 말장난으로 해서 팬들의 구미를 맞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악의적인 말장난이면 이런 거 아니야? 성재준이 악의적인 말장난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자의 탁을 합쳐가지고 영탁 막걸리를 만들었다. 이거는 뭐 누가 듣든지 간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재준이 그러잖아요. 야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왜 말장난하고 있어? 야 영탁 막걸리가 영탁 거지. 무슨 그게 뭐 백구 영탁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왜 그랬겠어요? 영탁 막걸리가 백구 영탁 막걸리라고 한 거 그게 시작입니다. 이 일의 시작이에요. 야 이거보다 더한 말장난이 어딨어? 초딩도 그런 말장난 안 칩니다. 야 오죽했으면 성재준도 저런 말을 하겠어요. 다음 볼게요. 결국 영탁 측이 형사고소한 예천양조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이 났다.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그래요. 여기서 일평생을 바쳤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아까 매출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이거 19년 매출이 첫 매출입니다. 18년에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뭐 2년밖에 제대로 안 했네. 근데 무슨 일평생을 바쳤대. 야 그럼 백구형이 뭐 2살밖에 안 돼? 그럼 간단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리고 전성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예천장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전체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말뿐이잖아. 노력을 해 직접 하라고. 처음부터 이상해. 가족 갑질도 하지 않았고요. 뭐 타격도 입지도 않았습니다. 부도 위기를 겪는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전통주 업계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백구형이면 막걸리 뭐 맛 연구소 이런 걸 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관리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백구형은 빠지고 맛 연구소만 이렇게 잘 돌아가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구형은 32년간 뭐 막걸리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 근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빠져. 야 32년 했는데 35년 하든 40년 하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백구형은 빠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맛을 높이라고. 무슨 막 엄프라는 연구만 하지 말고. 다음은 뭐 밀락으로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소속사 입장을 밝힙니다. 불송 지휘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 제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이 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협박죄가 있고 강요죄가 있고 이제 공갈죄가 있는 겁니다. 협박 강요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욕죄랑 명예훼손죄가 있으면 모욕죄는 그냥 별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갈로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공갈이 좀 세니까. 근데 보통 뭐 세 개 다 넣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공갈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갈은 안 됐지만 협박죄나 뭐 강요죄는 뭐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뭐 추가로 넣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불송치 이유서 뭐 그런 데다가 저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호는 마치 100대 0으로 이렇게 뭐 예천양조가 이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70대 30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진호나 예천양조가 뭐 숨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후에 뭐 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내용은 뭐 불송치 이유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데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이 있어서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제가 어제 실시간에서 소속사는 이의 신청을 안 할 걸로 봤습니다. 왜 안 할 걸로 봤냐면 이미 전쟁에서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영탁은 그나마 조금씩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천양조는 지금 예천 막걸리를 제대로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졌지만 뭐 전쟁에서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형사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넣은 건 졌지만 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진 걸 갖다가 다시 이게 넣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지게 된다면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판단을 하고 다시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는 거는 좀 제대로 뭐 법리 판단을 하고 사실 판단을 하고 제대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진호가 자기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50억의 진실과 돼지머리 고사, 결국은 모든 게 팩트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천양조의 입장문에서도 영탁 무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대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주관식 오답을 똑같이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둘이서 친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오답이냐면 성재준은 여기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서 오답을 똑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둘이 뭔가 같이 한 게 아니면 어떻게 오답이 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